냉전시대. 당시 둘 중 어디라도 핵무기 하나만 발사하면 곧바로 상대도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동원하겠다는 상호확증 파괴 전략으로 함부로 전쟁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호확증 파괴 전략은 결국 서로가 동시에 파괴된다는 핵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이기는 쪽도 지는 쪽도 없이 모두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를 향한 길이 열렸을까요? 통일교의 꿈과 목표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는 동과 서로 나뉘어 극단적인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핵무기 경쟁,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이념적 갈등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이런 시대의 하늘 부모님의 꿈, 지구촌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길을 열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중에 특히 냉정 종식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 회담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게 될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 이야기에 대해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함께했던 박보희 회장이 작성한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라는 책에서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62년 10월, 냉전 기간 약 150번의 핵전쟁 위기 중 가장 유명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벌어집니다. 소련이 카리브해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 하자 미국과의 긴장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양측이 발사 직전까지 간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영화 크림슨 타이드 같은 작품에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오경보였습니다. 한 번은 소련 측 레이더가 미국의 핵미사일 발사를 잘못 탐지했고 대응 명령이 내려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의 판단으로 실제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대재앙을 막았습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면, 평화를 염원한다면 이런 상황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평화세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냉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공운동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한국에서부터 순공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수련소에서만 약 87만 명이 교육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공산주의 반대 서명을 1천만 장 넘게 모았습니다. 또한 구국세계 대회를 통해 30개국 청년들을 한국에 불러 활동하게 했습니다. 이는 전쟁 억지 전략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유럽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순공연합을 발족해 반공 캠페인을 벌였고 테러와 폭력 속에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미에서는 1천만 명의 회원을 조직하며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특히 니카라과 사태 때 문선명 총재는 덴버리 수감 중에도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 약 3,500만 달러를 모금, 미국 정부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막았습니다. 동유럽은 소련 바로 옆에 위치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비작전 선교활동이 펼쳐졌고 순공운동을 통해 교육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죽기 직전 며칠 동안 동쪽을 향해 기도 정성과 경배를 드렸었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접한 문선명 총재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SDI 전략 지지를 통해 소련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공산주의와 철저히 싸웠습니다. 두 분은 단순히 한 종교의 교주, 종교적 메시아만이 아닙니다.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역시 당시 냉전 철폐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녀는 워싱턴 타임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함께 냉전을 극복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1980년대 베를린 장벽은 분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전 세계 카프 청년 회원들은 자유와 평화, 통일을 기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테러 위험이 경고되던 상황이었지만 냉전으로 갈라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절실한 마음이 담긴 실천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맞서는 일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암살 위협을 받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역시 테러를 당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역시 일본 공산주의자들의 암살 시도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냉전 종식을 굳히기 위해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1990년 세계 언론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소련 최고 언론사 대표를 미국으로 초청했고 이어 모스크바 현지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가졌습니다. 냉전이 끝나기 전 소련 최고 지도자와 공식 회담을 이룬 겁니다. 회담에서 총재는 종교의 자유 보장을 제안했고 소련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작스런 소련 지도부의 방미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3,000명의 소련 청년들을 미국으로 불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훗날 소련 사회의 개혁, 개방과 냉전 종식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만남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소련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세계는 두 블록으로 갈라져 있던 냉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맞이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문선명 한학자 총재와 고르바초프의 만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계기가 되었고 불가능해 보이던 대화와 화해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 총칼 대신 신앙과 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삶은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가 하나된 평화세계를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통일교의 꿈과 목표, 그 여정의 한 부분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통일교의 꿈과 목표,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